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소속팀 토트넘 소식입니다. 토트넘은 아스날과의 북런던 더비를 2대1로 패배하면서 아쉬운 경기를 보였습니다. 전반 초반부터 기세가 눌린 토트넘은 심지어 손흥민 선수의 부상 악몽까지 겹치며 기대해왔던 경기를 망쳐버리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무리뉴는 손흥민이 없는 상황에서 라멜라를 투입하는 판단을 내었고, 라보나킥으로 라보나의 선제골이 터졌을 때만 해도 어쩌면 토트넘은 밀리는 경기력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리뉴 감독은 라멜라의 골에도 이마를 짚으면서 걱정이 가득했었는데요. 토트넘의 전반전 경기력은 형편없었고, 이 슈팅이 토트넘이 전반에 기록한 유일한 슈팅이기도 했습니다. 심각하게 뭔가 안 풀리는 상황이었던 거죠. 반면 아스날의 공세는 확실했고, 전반 막판이 오기 전 득점한 아스날은 그 뒤로 페널티킥까지 얻어내면서 역전에 기어코 성공했습니다. 나름 라보나킥으로 원더골을 기록한 라멜라는 어이가 없게 팔꿈치를 쓰며 상대를 가격하는 행동으로 경고 누적에 퇴장을 당하는 상황까지 이어졌습니다. 마지막 10명으로 줄은 토트넘은 그야말로 마지막 불꽃처럼 타올랐지만 골대를 맞추고 기회를 허공에 날리는 등 아쉬운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첼시와 2경기 차이로 승점 6점 차이였던 토트넘은 이번 경기와 다음 경기를 승리 시 4위권의 첼시와 같은 경기수로 승점 동률을 이룰 수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팬들로서는 더욱 아쉬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라멜라의 라보나킥을 활용한 원더골은 경기 후에는 아무 쓸모가 없어져 버리고 말았는데요. 이에 대한 토트넘 팬들의 반응부터 들어가 보시죠. 라멜라가 골을 넣었을 때 그 뒤에 레길론의 표정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충격적이었던 골이었고 예상치 못했던 골이기도 한데요. 한 팬은 레길론의 사진을 가지고 뭉크의 절규와 합성을 시키면서 그야말로 충격에 빠진 레길론을 놀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토트넘 팬들의 재치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는데요. 한 팬은 라멜라의 등번호 11번은 서로 엇걸리게 놓아야 한다면서 라멜라의 라보나킥 장면을 두고 외발 장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팬들은 이에 라보나 장면이 칭찬받을만 하다면서도 답답해하며 유니폼에 옐로 카드도 몇 개 섞어야 한다며 자조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몇몇 팬들은 썩은 우유와 같다면서 순식간에 경기를 망친 라멜라를 탓하고, 다른 팬들은 라멜라가 한쪽 발만 쓰는 게 아니라 양쪽 팔꿈치도 잘 쓴다면서 파울로 퇴장을 당한 라멜라에 대해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확실히 라멜라는 골을 넣었을 당시 오른발로 공을 차기에 더 좋은 상황이었지만, 죽어도 오른발을 안 쓰는 라멜라는 기어코 라보나킥을 통해서 교묘하게 공을 골대 안으로 인도하는 묘기를 선보였는데요. 라멜라 자신도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못했었는지 공이 들어간 것을 확인하고 나서 환호를 했던 라멜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공이 방대 방향이 있는 상황에 자신의 주발을 활용하는 기술인 이 라보나킥은 사전적 정의로는 공을 차는 발이 이 디딤발 뒤로 공을 차는 형태라고 설명하면서, 일반적으로 자신의 강한 발로 공을 차기 위한 순간적인 움직임이거나 상대 선수를 속이기 위한 기술이라고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한 팬은 사전도 알고 있었다며 라멜라의 라보나가 자신의 주발인 왼발을 사용하기 위한 필사적인 몸부림이었다고 조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일수록 팬들은 손흥민 선수를 더 생각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양발을 모두 활용할 줄 아는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완벽한 양발잡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였기에 손흥민에게 그야말로 쓸데없는 기술이 바로 이 라보나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자신이 차고 싶은 발로 차면 그만이죠. 토트넘 팬들은 손흥민의 부상 상황에 대체로 등장한 이 라멜라의 활약이 그야말로 라멜라의 최고의 모습과 최악의 모습을 다 보여준 것이라며, 그야말로 라멜라가 제대로 라멜라 해버린 경기라 평했습니다. 이 양발잡이 손흥민 선수의 부재가 더욱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지점입니다. 무리뉴 감독 역시 손흥민 선수의 부상이 출전 시간 누적 때문임을 인정하긴 했지만, 외신은 무리뉴가 이를 인정한 부분이 자신의 잘못이라고 인정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애매한 태도를 보였다고 보도했는데요. 어떤 이야기였는지 이어서 살펴보시죠. 무리뉴는 손흥민 선수의 부상 정도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게 축구입니다. 얼마나 오래 걸릴지는 모르는 일이지만 근육 부상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손흥민은 어떤 부상이든 빨리 회복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그게 축구입니다. 그게 출전 시간 누적이 만들어낸 결과이긴 합니다. 저는 유로파 경기에서 30분은 쉬게 해줬지만 60분은 뛰게 했습니다. 60분도 꽤 긴 시간이죠. 이렇게 많은 대회들을 소화할 때 몇몇 선수는 더 많은 시간을 뛰어야 하고, 이건 정상입니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이죠.
이 무리뉴 인터뷰에 대해서 왜 외신이 애매하다고 지적했는지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무리뉴는 손흥민의 부상이 출전 시간의 누적 때문이라는 점을 인정하긴 했지만 몇몇 선수들은 모든 대회에서 뛰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한 것인데요. 특히 손흥민 선수의 대체자가 왜 없는지는 오늘 경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었습니다. 분명 윙어이기는 하지만 토트넘에서는 자신만의 역할을 가진 손흥민 선수는 케인과 함께 토트넘 공격의 방식을 결정하는 선수이며 손흥민이 없이는 토트넘의 공격 방식이 어떠하다고 특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뎌집니다. 이러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등장한 베일은 생각보다 빠르게 교체당하며 팬들의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28개의 리그 경기에 전경기 선발 출장을 하기도 했으며 그 외의 경기까지 소화하는 일정에 혹사당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남아있는 유로파리그의 리그 경기를 한 경기씩 치르고 난 뒤에는 심지어 일본에서 치러지는 한일전까지 가야 할 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단 10여일 남아있는 한일전에 손흥민 선수의 출전 확률은 희박한데요. 이걸 세용지마라고 해야 할까요? 다시 국대 일정을 피하게 된 손흥민입니다. 분명히 손흥민 선수는 스스로 걸어 나오며 부상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듯 보였지만 근육 부상이기에 최소 2주간의 휴식은 장려되는 상황이 분명하기 때문에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나마 A매치 기간이 껴있어서 토트넘 팬들은 다행이라고 이야기하며 필요했던 휴식을 취하기를 바라는 팬들의 반응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경기 무리뉴는 어쩌면 아스날이 아르테타 감독에게 배울 점이 생긴지도 모릅니다. 무리뉴는 자신이 손흥민을 꼭 필요로 한다며 모든 경기에 출전시킨 자신을 정당화했고 누적 시간이 쌓이면 부상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알면서도 한 경기만 더 버텨달라는 심정으로 한 경기씩 더 내보냈을 무리뉴일 텐데요. 하지만 아르테타 감독은 이번 중요한 경기에 오바메양을 지각으로 인해 출전을 시키지 않으며 전술적인 움직임으로 토트넘의 공격을 봉쇄하고 기어코 역전까지 만들어냈습니다. 비록 아스날이 후반 힘이 떨어지면서 모우라를 필두로 필사적으로 돌격해오는 토트넘에게 약간 기세가 밀리긴 했지만 그래도 승점 3점을 가져갔는데요. 아르테타 감독은 자신이 그은 선이 있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가차없이 행동하며 이번 상황으로 인해 오바메양에 대해서는 뒤끝없이 앞으로 더 나아가길 기대한다며 오히려 쿨하게 넘어갈 수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장기간의 출전 시간으로 인한 근육 부상은 빨리 나을 수도 없는 부상이기 때문에 적절한 휴식과 예방은 언제나 사후 처방보다 더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무리뉴는 자신이 져야 하는 책임을 결국 손흥민의 체력에 얹어버렸고 손흥민 선수는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했던 체력적인 문제로 인한 근육 부상까지 생기며 결국 토트넘의 다음 몇 주간을 불투명한 상황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손흥민 선수의 부상에 대해 그리고 그 자리를 대체하는 라멜라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가요? 댓글 달아주시면 더 발전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흥미로운 외신 소식이나 해외 반응 있으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운 논란 전해드리는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